나는 72살 이정하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루미에르 케어 레지던스. 처음 창문을 열었을 때 푸른 바다와 새소리가 반겼다. 남편을 보내고 허전했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지는 듯했다. 어머, 여기 정말 좋네요. 입주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수영장, 영화관, 원예 수업까지. 브로셔 속 화려한 시설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24시간 의료 서비스, 영양사 맞춤 식단, 문화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르신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막막했던가.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 저녁 혼밥의 적막감. 그런 외로움이 여기서는 사라질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파도가 반짝이며 햇빛을 받아 춤을 추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손녀가 그려준 그림, 평생 모아둔 책들,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솟았다. 첫날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기 오기 정말 잘했네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말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이 낙원에 이상한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엄마, 여기가 최고예요.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 도윤의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입주를 망설이던 내게 도윤이는 계속 설득했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여기는 의료진도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면 훨씬 활기차실 거예요.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자주 뵈러 올게요. 할인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여기 놀이방도 있고 아이들이 놀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녀 할인이 생각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8살짜리 꼬마가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그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할머니, 여기 수영장 있어요? 저도 수영 배우고 싶어요. 할인이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할인이랑 같이 수영도 배우고 예쁜 꽃도 기르자. 입주 계약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월 관리비는 부담되었지만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전세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어르신, 저희 루미에르 케어 레지던스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은 실버 세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고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춰 구성했어요.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요가 교실, 서예 수업, 노래 교실, 독서 모임까지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정말 천국 같은 곳이네요. 계약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기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실 거예요. 저희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결정한 일인데 오히려 고마워하니까. 첫 주는 정말 좋았다.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같은 또래분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특히 옆방에 사는 윤복희 씨와는 금세 친해졌다. 정화야,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졌어. 복희 씨의 말에 나도 공감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늘어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니까.
하지만 행복의 문이 닫히는 순간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입주 첫 주 직원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어르신, 안전 시스템 안내드리겠습니다. 젊은 남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얼굴 인증 출입 시스템입니다. 모든 출입구에서 얼굴을 인식해야 문이 열립니다. 보안과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건 생체 모니터링 손목 밴드입니다. 직원이 보여준 것은 스마트워치 같은 기계였다. 심박수, 혈압, 활동량을 스문의 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요. 또한 어르신의 동선도 기록되어 실종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안전하겠네요. 네. 그리고 야간에는 자동으로 모든 출입문이 잠깁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외출이 제한됩니다. 잠깐, 그건 좀 이상했다. 외출이 제한된다고요? 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야간에 외출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거든요. 가족분들께서도 모두 동의하신 사항이에요. 아, 도윤이가 그런 약속을 했구나. 나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어차피 밤에 나갈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이 밴드는 항상 착용해야 하는 거예요? 네. 샤워할 때만 빼시고 항상 착용해 주세요. 충전은 하루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며칠은 정말 신기했다. 걸음수도 나오고 심박수도 확인할 수 있고 마치 최첨단 헬스케어를 받는 기분이었다. 다른 입주민들도 모두 같은 밴드를 차고 있었다. 식당에서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요즘 기술이 참 좋아졌어. 우리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한가. 나도 처음엔 그랬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면 간호사가 바로 찾아와서 체크해주고 활동량이 부족하면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어르신, 오늘 걸음수가 좀 부족하네요. 산책 어떠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가볼까요? 정원을 산책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게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복희야, 이 밴드 좀 이상하지 않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기록된대.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뭐, 안전을 위한 거니까 참아야지. 복희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편리와 통제가 맞바뀌는 듯한 느낌. 하지만 아직은 불편함보다 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의료진의 관리도 정말 철저했다. 매주 정기 검진을 받고 복용하는 약도 시간에 맞춰 정확히 챙겨주었다. 어르신,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직접 와서 약을 챙겨주니 깜빡할 일도 없었다. 이런 관리를 받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니까. 그때만 해도 이 모든 시스템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었다. 그 불편은 곧 나를 올가맬 족쇄가 되리라는 걸 몰랐다. 손녀 할인의 피아노 발표의 날.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라 입었다. 할인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모차르트 소나타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오늘 할인이 발표회가 오후 2시였지?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네. 엄마, 할인이가 할머니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1시 반쯤 도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할인이 응원해줄게. 점심을 일찍 먹고 단장을 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도 걸고 예쁜 원피스도 입었다. 손녀의 첫 무대인데 할머니가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지. 오후 1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게이트 앞에 섰다. 비빅.
빨간 불이 켜지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다. 다시 한번 얼굴 인증을 시도했다. 비빅. 외출 불가.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다. 당황한 나는 관리실로 뛰어갔다. 저기, 문이 안 열려요. 손녀 발표회 가야 하는데.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 의료진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외출이 제한되어 있어요. 의료진 면담이요? 그런 일정 없었는데요. 아,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에요. 어르신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오늘은 꼭 나가야 해요. 손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나가겠다는데 왜 막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직원은 변함없었다. 죄송합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울컥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할인아, 할머니가 못 가게 됐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엄마,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보시면 돼요. 할인이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손녀의 첫 무대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오후 2시 발표회가 시작될 시간. 나는 방 창문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다. 할머니는 왜 안 와? 할인이의 실망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됐어. 미안해, 우리 할인아. 할머니, 괜찮아요? 아프지 마세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의료진 면담은 결국 오후 4시에 5분간 혈압만 재고 끝났다. 별로 이상도 없었다. 어르신, 혈압이 정상 범위네요. 걱정 없으십니다. 그럼 왜 오늘 외출을 막았어요? 아, 그건 안전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의 연주 영상을 휴대폰으로 봤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모습. 연주 후 객석을 둘러보며 할머니를 찾는 모습. 그날 이후 내 마음속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그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식당의 음식은 점점 밍밍해졌다.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맛있던 반찬들이 성의 없이 나왔다.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렇게 싱거워? 복희 씨가 투덜거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국물은 간이 맞지 않고 고기는 질기고 수업도 잦은 취소였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오늘 요가 수업이 강사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내일 2시간으로 늘려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취소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복도를 걷다가 들린 직원들의 대화. 시범 운영 끝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처음에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 뭐라 해도 계약서에 다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 그냥 적당히 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복희야, 우리만 이런 기분이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윤복희 씨를 찾아갔다. 어젯밤 들은 직원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화야. 나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처음 왔을 때와 너무 달라졌잖아. 복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 일단 우리가 겪은 문제들을 정리해보자. 증거도 모아야 해. 나는 작은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수집한 증거 목록. 1. 반복된 프로그램 취소 공지. 요가 수업 이번 달 8번 중 4번 취소. 서예 교실 강사 개인 사정으로 2주째 휴강.
원의 수업 재료 부족으로 계속 연기. 노래교실 피아노 고장을 이유로 한 달째 중단. 2. 손목 밴드 위치 추적 기록. 화장실 체류 시간까지 기록됨 확인. 야간 침실 이탈 시 즉시 경고 알림. 식당, 복도, 정원 동선이 모두 기록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3. 직원 불친절 대화 녹음.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 적당히 하자. 시범 운영 끝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계약금 받았으니까 나중에 뭐라 해도 상관없어. 복희 씨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해 둔 것. 4. 식당 음식질 저하 사진. 입주 첫 주 vs 현재 식단 비교 사진. 반찬 가짓수 8가지에서 4가지로 감소. 육류질 저하, 야채 신선도 문제. 5. 야간 외출 제한 규정 문서. 계약서에는 응급 상황 제외라고 되어 있음. 실제로는 모든 외출이 원천 차단됨. 가족 행사 참석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한. 6. 의료 서비스 지연 사례. 박영수 할아버지 복통 호소 시 3시간 대기. 응급실 이송 요청에도 경미한 증상이라며 거부. 정기 검진 일정 자꾸 미루어짐. 이것 봐. 청화야. 이게 다 증거야. 복희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걸 녹음했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어. 우리도 바보가 아니잖아.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김할머니, 요즘 음식이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더니 요즘은 먹을 게 없어.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프로그램 많이 취소되죠? 맞아, 맞아. 취미 활동 한다고 여기 왔는데 할 게 없어. 모두들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체념하고 있었다. 나이 먹으면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도 집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까봐. 나는 답답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며칠 후 관리실에 가서 직접 항의했다. 관리소장님, 처음 약속과 달리 서비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신지요? 프로그램 취소도 잦고, 음식 질도 떨어지고, 외출 제한도 너무 심해요. 관리소장은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어르신, 모든 것은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호텔비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어르신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됐다.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복희 씨와 함께 정원에서 이야기했다. 정화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할 거야. 그러게. 근데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가족들한테 말해보자.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이나 그런 데도 알아보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괜히 말썽을 부리는 할머니로 찍히면 어떡하지? 더 심한 제재를 받으면? 그런 내 마음을 아는 듯 복희 씨가 말했다. 정화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돈 내고 정당한 서비스 요구하는 게 잘못된 일이야? 맞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관리실의 반응은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줘.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여기, 루미에르가 처음 약속과 너무 달라.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고, 음식도 맛없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 엄마,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받고 계시잖아요.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니야, 도윤아. 할인이 발표회도 못 갔잖아.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건강검진이 더 중요했잖아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건강검진은 핑계였어. 혈압 재는데 5분도 안 걸렸어. 그런데 왜 하루 종일 나가지 못하게 했겠어?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직원들이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민하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 수진과도 이야기해봤다. 어머님, 처음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시겠죠? 수진아,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야. 음식도 형편없고, 약속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머님, 그래도 의료 서비스는 좋으시잖아요. 혼자 계실 때는 병원 가기도 힘드셨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복희 씨와 정원에서 만났다. 정화야,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 별로야. 내가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복희야, 우리가 정말 까다로운 걸까? 정화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돈 내고 제대로 된 서비스 요구하는 게 까다로운 거야? 맞다. 우리는 소비자다.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같은 층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새벽 2시경이었다. 도와주세요. 박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응급벨을 눌러도 마찬가지였다.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 박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10분이 지나서야 당직 간호사가 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심장 발작 같은데. 일단 활력 징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천천히 혈압과 맥박을 쟀다. 수치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아니에요. 정말 아파해요. 병원으로 보내야 해요. 내가 소리쳤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들이 밤에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거든요. 결국 박 할아버지는 아침까지 방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오전 6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협심증이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일을 계기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24시간 의료 서비스야? 응급 상황에도 이런 식이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관리소의 답변은 뻔했다.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민하다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시 도윤이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 박 할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데도 제대로 대처 안 해줬어. 엄마, 그래도 결국은 병원에 갔잖아요. 결국이 아니야. 만약 정말 심장마비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엄마, 조금만 참아요.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고? 언제까지? 도윤아,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 당연히 받을 수밖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내 가족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바다는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복희 씨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정화야, 괜찮아? 복희야,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정화야,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가족들은 왜 우리 말을 안 믿어주지? 아마도 우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봐. 아니면 이미 돈을 많이 냈으니까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었다. 도윤이는 루미에르 입주비로 5천만 원을 냈다.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복희야, 우리끼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정화야,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가족들의 무관심이 제일 아팠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건가? 내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건가? 아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제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윤복희가 내 손을 잡았다. 정화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다. 복희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일단 다른 입주민들과 이야기해보자. 혼자서는 힘들어도 같이 하면 달라질 거야. 우리는 은밀하게 다른 입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김할머니, 시간 있으실 때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워했다. 괜히 말썽 부려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나이 먹어서 어디 가겠어? 여기라도 있어야지. 하지만 박영수 할아버지 사건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날 정말 무서웠어. 죽는 줄 알았다고. 응급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처 안 해주더라.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우리는 비공식 모임을 만들었다. 바다소리 침묵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자. 내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우리의 요구사항. 약속된 프로그램의 정상 운영. 음식질 개선. 과도한 외출 제한 완화.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개인 사생활 존중. 이 정도면 합리적인 요구죠? 당연하지. 우리가 돈 내고 있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며칠 후 우리는 관리소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어르신들, 요청서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해보겠다는 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동안 우리는 계속 참고 있으라는 건가? 그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나도 저 파도처럼 포기하지 말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 아니다. 각성이었다. 72년을 살아온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남편을 간병하며 힘든 시절을 버텨낸 내가,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한 내가 이제 와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편안함이 존엄을 가둘 순 없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복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정화야,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래, 복희야. 더 이상은 참지 말자. 우리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3일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희 씨와 함께였다. 서로 손을 꽉 잡고 용기를 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관리소장이 기계적으로 물었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르신, 갑자기 웬 말씀이신지요?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불편한 점이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록한 거예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취소된 프로그램 공지, 음식질 저하 사진, 직원들의 불친절한 대화 녹음 파일. 이것 봐요. 처음 약속하신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르신, 이런 것들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희가 설명드리면 오해가 아니에요. 복희 씨가 소리쳤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몇 달 동안 속은 줄도 모르고 있었는지 아세요?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해결이요? 언제요? 지난번에도 검토해보겠다고 하시더니 한 달이 넘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나는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보세요. 계약서 14조에 서비스가 약속과 현저히 다를 경우 30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소장이 당황했다.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입주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얼마나요? 보증금의 30%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1,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어르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이사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 말에 화가 났다. 나이 들었다고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도 돈 내고 있는 소비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복희 씨도 거들었다. 관리소장이 다른 직원과 잠시 상의했다. 어르신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한 달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불편한 점들을 확실히 개선해 드릴게요. 안 돼요. 이미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나는 단호했다. 위약금이라도 내고 나가겠어요. 돈보다 존엄이 더 소중해요. 그 순간 관리소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0일 후에 퇴실 가능하고 위약금 계산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와 복희 씨는 서로 손을 꽉 잡았다. 관리실을 나오면서 복희 씨가 말했다. 정화야, 우리 해냈어. 응, 복희야. 이제야 숨이 트인다. 그날 오후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정말로 나가시는 거예요? 부럽네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몇몇 분들은 우리를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저녁에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엄마가 루미에르 나가기로 했어. 네, 왜요? 갑자기. 여기는 엄마가 살 곳이 아니야. 위약금 내고라도 나가겠어. 엄마, 위약금이 얼마인데요? 돈 문제가 아니야. 도윤아, 엄마의 존엄이 더 중요해.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정말 그렇게 힘드셨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해서. 그제야 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한 달 후,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복희 씨와 나는 같은 동네에 있는 실버주택으로 이사했다. 루미에르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유롭다. 정화야, 여기가 훨씬 좋다. 복희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할인이가 뛰어와 내 품에 안겼다. 도윤이와 수진이도 함께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훨씬 편해. 정말이었다.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산책도 마음껏, 외출도 자유롭게. 할머니,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죠?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할인이 언제든지 와. 할머니, 다음 주에 또 발표회 있어요.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해요. 당연히 갈 거야.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응원해 줄게. 그날 저녁 손녀와 함께 피자를 시켜 먹었다. 루미에르의 형식적인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다.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더 밝아 보여요. 할인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복희 씨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정말 자유로웠다. 어디서 오셨어요?
루미에르 케어 레지던스에서 왔어요. 아, 그 비싼데요? 왜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잘하셨어요. 돈이 뭐예요? 자유가 최고죠. 맞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통제를 받고 살아요. 모두가 우리 편이었다. 한 달 후, 나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과 함께 허위 광고와 계약 위반에 대해 신고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진지하게 들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노인분들을 우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6개월 후 루미에르 케어 레지던스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의 신고가 계기가 되었다. 정화야, 우리가 해냈어. 보키 씨와 함께 기뻐했다. 지금 나는 70대 권익보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다.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강연장에서 내가 한 말이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루미에르에서 보던 그 바다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자유롭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았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72살 이정아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엄을 지키는 용기였어요. 감사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그 순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안함이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한 말씀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용기 있는 이야기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계속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